공사비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청담리엘 사업장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한강뷰 로또 분양으로 서울 강남권 최대어로 평가되고 있으며 올해 9월 또는 늦어도 4분기에는 일반 분양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9월 일반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상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장으로 조합이 세부 가격을 확정해서 강남구청에 분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가격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단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삼익 재건축 현장으로 총 1,261세대 중 전용 59에서 235타입 176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봉은초등학교와 봉은중학교, 지하철 7호선 청담역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대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 당첨 앞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청약 통장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60 이하 청약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85 이하 청약 가점제 70% 추첨제 30%, 전용 85초과 청약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 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는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서울 강남구 레미안 레벤투스 분양 일정과 가격 등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사업지는 7월 26일 모집 공고를 목표로 분양을 준비 중이며 분상제를 적용한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6,48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단지는 총 308세대 중 전용 45에서 84타입 133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예상 분양 가격은 22억 원대로 추정되며 주변 도공렉슬 전용 84타입 실거래 가격 28억 원과 비교하면 6억 정도 저렴합니다. 사업지는 우수한 학군이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언주초등학교 학군으로 도곡중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또 수인 분당선 한 티역이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첫 번째 본청약이 올해 9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도 5억 원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공공분양 아파트 본청약이 예정됐습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인천 계양 신도시 2개 블록 본청약이 9월로 예정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공급 계획을 발표한 이후 5년 7개월 만입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A2블록과 A3블록이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했고 2026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A블록은 공공분양 747세대를 공급하며 신혼희망타운인 A3블록은 공공분양 359세대와 행복주택 179가구 등이 예정됐습니다.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는 A블록 전용 84타입 기준 4억 9,400만 원 수준이며 그동안 이어진 물가 상승과 사업비 30% 상승 내용 등 감안하면 본청약에서 확정하는 최종 분양 가격이 더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서 신규 분양 소식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전체 거주자의 50% 물량 배정하며 60%는 추첨으로 행운의 당첨도 가능합니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장항지구 비산블록에서 고양장항 아테라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현재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을 시작했으며 7월 25일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8월 5일부터 특공 접수를 시작합니다. 단지는 전용 84타입 단일 면적 총 760세대로 구성되며 주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근린공원 예정부지 등이 있습니다. 장항지구는 196만 제곱미터 부지에서 주택 1만 1,800세대 등이 계획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저출생 특별 대책으로 신생아 가구에 엄청난 청약 혜택을 발표하면서 장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40대 이상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급량이 부족한 공공분양 물량 중 상당수를 신생아 세대에 몰아주기로 했으며
특히 납입인정 금액으로 선정하는 일반 공급에서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도입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신생아 가구에 너무 혜택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 공급에 대한 신생아 우선 공급 도입입니다. 일반 공급 물량 배정이 총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또 50%를 신생아 가구에 배정하면 장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세대의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내년부터 공급이 본격화된다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조차 40대와 50대 이상의 당첨이 어려워진 셈입니다. 현재도 인기지역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에 20년 납입한 분들도 당첨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고, 실제 올해 초 공급한 서울 대방지구 일반 공급 당첨컷은 2,580만 원에 달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최소 21년 6개월간 납입했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서도 디딤돌 대출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소득 기준이 다자녀보다 신혼부부가 더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신혼부부 우선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 아이돌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며 최저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신 소득 제한 조건 등이 까다롭습니다. 생애 최초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부가 작년 말 신혼부부만 소득 조건을 7천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버팀목 대출에서도 신혼부부가 더 유리합니다. 다자녀 세대는 연소득 6천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7,5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이 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미 자녀를 2명 이상 낳은 세대에서는 아이를 일찍 낳은 게 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새로 출산한 세대에만 모든 혜택이 집중되다 보니 기존의 2자녀와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상황이 심화되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며 비주력 계열사나 사업부를 매각하는 카브아웃 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도 기업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기업들이 계열사나 사업부 매각을 통해 리스크를 덜어내는 동시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주력 부문 정리에 나선 셈입니다. 최근 SK 계열의 SK네트워크스가 SK렌터카 지분 100%를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거래는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재무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컴퍼니로 전환하기 위한 매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도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현금 인출기 사업과 롯데케미칼 자회사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체질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계열사 매각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LG그룹이 에스테틱 사업부 분할 매각을 위한 논의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고, 중견그룹들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최근엔 한글과 컴퓨터그룹도 AI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비주력 계열사 매각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그동안 성장 동력을 위해 관련 사업체를 사들이기 바빴던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체질 개선 등을 위해 매각에 나서고 있다라며 고금리 여파가 커지면서 포트폴리오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고소득자들이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 6천에서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부부들이 주로 이용했으며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용도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 2986건에 5조 1,84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출 목적이 신규 주택 구입보다 대환대출 용도가 더 많았으며 소득별로는 연소득 6천에서 8,500만 원 세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연봉 6천 이하 세대보다는 1억 3천 이하 세대의 이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사실상 신생아 특례 대출이 고소득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작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용 85 이하 타입과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최대 5억 원 한도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저 연 1.6%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출시 당시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였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2억 원까지 소득 기준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저출생 대책에서는 연소득 2억 5천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소득 2억 5천만 원을 버는 세대에게까지 정부의 저금리 대출 지원이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고소득 세대까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 역시 고소득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현금 지급도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